입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명한 의원님. 공직사회 신성장 동료 확보를 위한 후생복지. 지금 이제 뭐 그 직원들의 어떤 그 정말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금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 어떤 것보다도 좀 일하는 시간이 많이 있다 하잖아요. 그죠? 다른 예. OECD 국가 중에서도 예, 예. 굉장히 근무 시간이 좀 길다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화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 이제 직원들도 어떤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좀 사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평택시 그 출산 휴가를 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대략 월이면 몇 명 정도 발생이 되나요? 현재 출산 휴가를 시축 네. 중인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한 5% 정도, 그 정도로 정확한 생각하면 한 그 정도 5% 정도가 지금 시축 중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성 공무원들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육아휴직도. 네, 그러니까 전 직원의 5% 정도가 휴가를 갖고 있는 거죠. 휴직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아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그 현원이 뭐 1754명에서 1797명으로 늘었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이렇게 숫자가 적습니다. 각 부서에 보면은 인원이 보충이 안 돼가지고 일하는데 굉장히 능률도 좀 떨어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현재 결혼이 우리 시에 현재로 해서 한 86명 정도가 현재 결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인구도 또 그만큼 해마다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계속 보충을 좀 하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공무원 채용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이번 시험까지 봐서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해서 92명이 이제 추가로 모집을 해서 합격까지 해서 아마 10월 중순 정도로 이제 신규자들이 반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들이 이번에 92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인원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사무를 봐야 될 그런 공간 확보도 또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 청부 부분 지금 인원이 충당이 좀 됐습니까? 의무로 승격이 돼가지고 요번에 이제 10월 중순 정도 신규자가 들어오면은 지난번에 이제 이 승진하고 아직 나가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거의 지금 결혼에 대한 적이 이제 다 같습니다. 그 면에서 의무로 승격이 되면은 몇 명 정도가 보충을 했죠? 저기 인원이 2명이 증가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북은 현재 결혼이 현재 지금 한 명이 결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직원들을 위한 혜택복지 증진해가지고 뭐 그 무기계약직 그런 분들을 해외 시찰을 하고 하는데 또 이제 그 모범 공무원들은 문화탐방 또뭐 선진지 견학해서 방화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 연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몇 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이제 부서에서 그 공무원들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 연수를 갖다 한번 가게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그런 직급 그런 걸 떠나가지고. 주로 이제 사업 파트 쪽에서.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거기 쫓아갔었는데 굉장히 진지하고 정말 이렇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와가지고 또 같이 간담회도 좀 갖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걸 만나서 좀 뭔가를 좀 해보자 이렇게 굉장히 의기투합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번 실시하더니 이게 싹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우리 평택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또 직원들의 어떤 그 높은 안목과
안목을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시의 그 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좀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 이 직원들 그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분야는 이제 여러 가지 방문하는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도 갔지만 우리가 이제 뭐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가고 또 이제 각 국별로 또 요번에도 이제 이 각 국별로 해서 뭐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는 이 어떤 업무를 이 구성을 해서 이제 직원 구성을 해갖고 이렇게 지금 실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왜 그전에는 실시했던 것이 지금은 안 하고 있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중국 분야도 글로벌 체험 연수 22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쪽에 우호 도시에 대해서 저희 평택시가 지금 우호 도시로 교류를 맺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총 여기 안 적혀 있는 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우호 교류도 교류대시가 지금 4개국의 21개 도시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중에서 지금 우리가 21개 도시에서 지금 그 부진하는 데가 한 6개 도시가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그 교류가 잘 안 되고 그런 데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고 타진을 한번 물어봤는데 의향은 다 있습니다. 의향이 있고 저희들이나 그 우호 교류도시 간의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동료 의원도 말씀은 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곳에 자꾸 계속 뭐 MOU를 체결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속 같이 교류했던 데를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뭔가가 정말 교류를 통해서 어떤 성과도 좀 나올 수 있는, 그죠? 어떤 그런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물품도 교환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터키하고 러시아도 우호도시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교류를 잃지 않았나 봐요. 터키 데크리다우시하고는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러시아는 없고. 지금 1년에 뭐 그래도 서로 왔다 갔다 합니까? 한 번? 여기 지금 2013년 달에 그 6월 달에 이제 우리가 그 터키 데크리다우시의 그 축제 때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치단체장이 바뀔 적마다 이 우호 도시도 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하와이 쪽하고 일본을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렇게 그 단체장의 기호에 맞추기보다는 우리 평택시에서 그전 역대서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그런 우호 도시에 경고하는 그런 어떤 우정이 있는 그런 우호 도시로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페이지에 소통 협력을 위한 시민 참여 행정 구현 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뭐 어떤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 공동주택 또 입주자들과 만나고 뭐 학부모회도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시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여기가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그 자연불학 중심으로의 어떤 그 농촌 사람들하고의 교류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홍보지 그런 것도 그냥 면이면 면에다가 이렇게 지금 놔서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삐 왔다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이장회의 때라든가 공장회의 그럴 때만이라도 좀 홍보지를 일적으로 좀 논아주는 식으로 해서 뭔가 평택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홍보가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제 시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걸 갖다가 좀 알 수 있게끔 단 이제 그 내용이 너무 그 어떤 그 행사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평택시의 어떤 정말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도 좀 기재가 돼야 될 거라 생각이 되십니다. 하여튼 배분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여기 집이 좀 아직 좀 비우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분 방법을 더 다양하게 뭐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평택시 학사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장소를 정했어요? 아직 물건이 확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11월까지는 물건을 좀 확정을 해서 한번 이렇게 일정이 잡아서 이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좀 보고 이렇게 최종 확정이 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거 몇 달 전부터 우리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하셨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이 설명을 드리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어떤 물건을 빨리 확정을 해서 그 수지 타산이라든가 유지 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다시 수립해서 공유관리 계획을 재심의 받는 걸로 그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걸 다시 못 올리고 물건을 확정을 해서 유지관리 계획까지 포함해서 논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수를 두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되십니다. 지금 기존에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학생들의 그 숙소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대학 근처 그런 데를 보면은 좋은 자리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거는 굉장히 낙후돼가지고 아주 시설적으로 사도하되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고.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좀. 사실 그러기 때문에 건물은 그렇게 오래된 노후된 건물은 아니고 그래도 좀 최근에 짓는 건물 위주로다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또 다른 서현욱 의원님. 쪽에 보면은 지금 평택시청 직장 어린이 병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직장 어린이.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까지? 정원이 한 60명 정도, 근데 현재 지금 57명이 지금 아동이 있습니다. 정원까지는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에서 이제 옮겨왔잖아요. 이쪽으로다가 네. 옮겨오면서 적응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아이들도 많다고 그랬는데 다시 그만두고 막 이랬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중간에 어떻게 보시나요? 그만두는 저기는 없고 이렇게 전출하거나 딴 데로 가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간 적이 2명인가 그 외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 총무국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어린이집 문제, 원장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됐어요? 지금은 뭐 큰 민원이 없고 잘, 민원이 없고 처리가 된 거예요? 예, 예.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글쎄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던 저기는 특별하게 그거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원장님하고 이제 그 교사들이라든가 야동이라든가 이래서 지금은 뭐 그 문제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부서 여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같이 아니 이게 아니라 이제 네 알겠어요. 여기 직장 어린이인가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그거 아니고요. 예. 지금 우리 30년 근속자들 해외 연수가 지난번에 권익위에서 이제 안 되는 걸로 해갖고 지금 다시 추진이 되고 그게 있는 다시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다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관리위에서 일시적으로 중지가 네. 됐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그러게 그런 게 굉장히 사기 충전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다 그랬는데 예. 무관다고 하니까 그냥 굉장히 힘들어하셨다 그랬는데 잘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쪽에 보면은 조직 활성화 힐링 소통 프로그램 추진이 있는데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 한마당 어떤 힐링 과정이에요 이게? 사쪽에 네, 답변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그 무봉산에서 1박 2일로 해서 200명을 대상으로다가 실시했습니다. 힐링 교육을 위주로다가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효과는 좋으셨나요? 네, 직원들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맨 처음에는 저도 가서 이제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 맨 처음에 등 떠밀려서 이렇게 왔는데 와서 받아보니까 좋다고 이게 지금 우리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하시는 건가요 대상이? 하위직 대상인데 하위직. 이 하위직 위주로다가 해서 이제 지금 5쪽에 보면은 행정교육 정원 현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6급 별정직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이 있어가지고 채용을 하셨잖아요. 예. 그분이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서실 그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주 업무는 이제 이 대민 민원 업무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민 업무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 어떤 거를 대민 협력 뭐 이런 걸 하신다는데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제 예를 뭐 한번 이 들어주세요. 집단 민원이 이렇게 이런 이 예상되는 이런 현장에 가서 그런 이 파악을 해서 이제 중재 역할까지는 그래도 사전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이제 뭐 간담회가 됐던 이렇게 대화 이런 거를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주저기가 이제 현재로서는 그런 집단 민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각지에 일어나는 일들 모든 부분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 아니요. 평택 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이제 뭐 시장실에 이제 이렇게 쳐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좀 해서 관련 부서에서 미리미리 이제 그 민원과 이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만큼의 역량이 있으신 분이 채용되신 거죠? 예, 확실해요? 예. 그리고 이제 평택시 학사 사업 추진인데요, 그쪽에. 이제 지금 서울의 대학생들을 상대로다가 이런 시설을 마련해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대학이 지금 분포가 어떤 지역에 많이 돼 있는지 그걸 총 조사를 해보셨나요? 예, 해봤는데 지금 이 서울 쪽에서는 이제 그 강북 쪽에 이제 대학도 이제 많이 분포돼 있고 학생들도 그쪽에 좀 많이 돼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강북 쪽으로다가 좀 일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방향도 좀 있는데, 왜냐면 그걸 강북 지역에서 해가지고 다른데 뭐 여기도 예상 문제점이 있는데 통학거리라는 교통 이용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거리가 뭐 1시간 이상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용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꼭 강북에다라기보다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뭐 강북, 강남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작게라도 하는 방향이 어때요? 뭐 제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소위 이제 강남권에 있는 서울에 이제 소위 4년제 대학이 한 42개소가 있는데 강남권에는 지금 한 8개 학교가 있고 그 밖에 이제 지금 종로구나 중구, 용산구 이쪽에 한 7개소가 있고 나머지 27개소는 대부분 강북구에 속해 있고 전철 시간도 저희가 데이터를 냈는데 짧게는 한 7, 8분 거리, 길게는 50분 안쪽에는 대부분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강북을 지금 중점 분석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문제를 갖다가 다 반영을 해가지고 뭐 꼭 강북이 아니어도 뭐 주변에 같이 할 수 있는데 가까이 할 수 있는 데를 예, 하여튼 뭐 다양한 그 저기를 갖고 분석을 해서 잘 저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은 지금 민간협력 활성화 체계 구축에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고추장 담그기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이제 지금 같이 봉사를 하시면서 서로 각 단체에서 하는 일을 중복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면 저기서 하고 그것도 기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게 이렇게 아침 연초에 계획을 세워갖고 하셔야지 그거를 뭐 네가 하니까 나도 된다고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은 권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아까 김기성 부회장님이 그 협력을 위한 시민 참여 행정구역으로 하는데 그 시민과의 대화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거의 시장님 보고회 형식으로 다 돼 있어요. 사실은 시민들한테 듣고 이렇게 수건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거의 이제 시 일정에 들어가는 거, 우리 평택시에 발전적인 거, 근본상만 다 보고해 주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고쳐서 좀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의견 수렴을 듣는 방향으로 지시의 목적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다양한 계층과 간담회 추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확대해서 현재는 이 공동주택 위주로 나를 그렇죠. 예. 앞으로는 그것도 더 확대해서 그걸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목소리가 실제로 시민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 다음에 뭐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거로 보고 시민과의 대화에 좀 같이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도. 하여튼 밀도 있는 그 여론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뭐 대표들만 이렇게 간담회로 해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입주자 관련 부서가 어딘지 몰라도 아니 대표자들만은 아닙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하면은 네. 그 대표들도 이제 동대표라든가 주대표 그다음에 주민들도 다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점들이 많아요. 이 공동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 안고 있는 건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예. 뭐, 한간에는 뭐 원평동에서 일하는 사건도 있죠. 뭐, 이 입주자 대표가 장기 집권해서 뭐, 물론 이제 통장, 리장 다 뽑긴 해요. 이런 것들이 병폐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관리 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되게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이것이 조기에 빨리 추진됐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 평택 그 학생 출신들이 좀 원활하게 이렇게 해수하고 좀 편안하게 좀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했는데 좀 추진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21페이지 비전일동 주민센터 신축 이제 엊그저께 우리 의회 보고가 다 있죠. 근데 지금 추진할 계획은 내년도 예산 반영이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비전일동.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년에 연초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이제 예산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예. 설계는 확보돼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 승인도 이제 변경도 다 되는 거죠? 예, 지난번에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또 이 외에도 그 신평동 사무소 신평동 여기는 없지만은 신평동 사무소 계획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확정은 안 됐지만 네. 하여튼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안 섰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한 거 좀 자료 좀 있으면 좀 그래서 뭐 주시겠어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인데 우리 현재 1차적인 거는 그 네. 주공 아파트 재건축 시에 거기에 이제 그 동사무소 근데 그게 언제 돼요? 재건축이. 그 이제 그거 아니 아직 그래서 확정 안 됐다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이제 주민들이 이제 몇 가지 안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부분이 제일 난가 지금 그걸 검토를 했고 아직은 좀 구체적인 아니 몇 가지 안 보여 나왔는데 거기도 헐고서는 그 자리에서 하자 그러는데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좁아가지고 거기서 헐고 지는 거는 또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어려워가지고 그 자리는 너무 비좁은 것 같고 위치를 좀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범위도 넓혀졌잖아요. 그 중간 지점에 좀 옮겨서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가며 또 위치에 대해서 지금 뭐 아직 뭐 결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서 해서 한번 상의를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평 동사무소권도 좀 신경 써서 좀 서둘러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읍면동 복지 허브화해서 지금 새로 팀을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 팀장은 어떻게 직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이 복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점차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직으로다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회복지 쪽에서의 좀 의견은 이게 일선에서 이 복지 관련 업무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좀 많고 이제 그런 그 복지 관련 전문 공무원이 이 팀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여성단체들이 김장을 담그거나 고추장 담그거나 하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위생 문제가 있다. 사람이 먹는 건데 그런 그 넓은 광장에서 먼지 날리고 뭐 그러는데 또 사람들도 뭐 격려한다고 계속 방문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이게 전시성 행사지 이게 먹는 사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위생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얘기한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제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위생상의 문제 같은 걸 좀 다시 검토를 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관련 단체에 사전에 충분히 이제 교육도 하고 교감을 해서 그 이제 먹는 분, 드시는 분들 입장이 고려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특히 뭐 김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그 야외에서 작업들을 하시는데 이거를 읍면동별로 좀 분리해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먹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위생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드려야겠는데요. 그 김장 담그기가 지금 22개 읍면동에서도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별로 네, 하고 있는데 또 시청에서 굳이 그렇게 다 모아서 그렇게 크게 그냥 그런 김치 담그기 행사를 해야 됩니까? 네? 예, 제가 이제 그거는 뭐 보여주기로? 예, 뭐 해서, 네. 의원님 이제 그런 지적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보면 사실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일선에서 저도 이제 안중읍에 2년 근무하면서 보면 그 우리 이제 자체에서 하는 것 갖고는 그게 이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글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어디 단체에서 했을 적에도 막 남아 돌아가지고 막 가져가라 그랬을 때 가져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수혜에 대한 그런 것도 파악이 정말 다 돼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말로 2년 전인가 언젠가는 김장을 주면은 너무 여기저기서 막 들어와갖고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버리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 말도 막 떠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요 참 그 주는 게 또 보면 이렇게 박스에다가 보면은 굉장히 뭐 몇 개 들어가 있지가 않아. 물론 이제 혼자 살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져도 한겨울에 잡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자꾸 중복되고 막 이러는 사업은 지양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아까 소연호 의원님 말씀하셨잖아. 여기 뭐 여러 단체가 뭐 민간단체 또 뭐 법인단체 석건 전부 다 단체가 많은데 이들이 전부 다 뭐 봉사활동하는 건 좋은데 진짜 그게 진정한 봉사냐 아니면 봉사할 적에 우리 또 그 봉사금 그런 게 좀 나가죠? 지원이 나가죠?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네.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네. 각각 7,0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우선인지가 정말 이렇게 희석이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봉사를 뭐를 하겠다.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거의 중복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예산을 좀 편성해달라.
이래가면서 처음엔 그것도 한 적어도 X가 그러다가 몇 년이 흘리면 큰 X가 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관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정말 이 단체는 정말 지원을 해줄 만한 그런 단체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그것도 큰 일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민원조직과, 상생협력과 소관 23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부의장님. 체육진흥과는 야구장이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해결이 안 된 건데 전임 과장들이 3명이나 이걸 하다가 못하고 뭐 집을 벌기까지 됐는데 뭐 그 집은 유지하면서 안 됐어요. 이게 질문하는 요지는 알죠? 네. 잘 뭐 해결. 어제 주인전 저희가 이게 보니까 이게 야구하기 몇 개 종목에서 그 구성원간에 좀 이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게 보니까 한 3년 동안 한 20여 차례 이상 같이 미팅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노출을 못 이끌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야구연합회하고 북부야구 관계자들하고 어제 이제 체육회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지금 야구연합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이제 이 체육 관련 단체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건 본인들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그 야구협회 관계자들하고 저하고 관련 실무자들하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만나서 저녁 때까지 방에서 한번 나갈 때는 합의된 도출문을 만들어 놔자. 그래가지고 10월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꼭 좀 마무리 져서 예, 예.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오랫도록 해결이 안 되면서 갈등이 점점 갈수록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돼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마무리하면 다른 데에서 혹시 거의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마 다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고생 많았네요. 앞에 그 몇 사람이 이걸 해결 못하고 두 손 들은 건데 이번에 지금 말씀대로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리플 야구단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예. 현재 리플 야구단은 이제 구장이 없어서 LH 부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리플 야구단 측에서 LH와 협의해서 임시로 이제 운동장을 사용했는데 지난번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시에서 이제 그 부지에 대해서 LH공사와 협의를 좀 진행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그 부지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 땅은 지금 경기도교육지원청 소유돼 있고요. 그게 전 소사 1, 2지구의 초등학교 부지인데 그 초등학교 부지에 교육수요가 발생이 되면 이전 평택교육지원청으로 매각을 해서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현재 교육수요가 평택교육지원청도 교육수요가 아직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LH에서 2019년까지 유보시켜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이후에 평택교육지원청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향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초등학교를 그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의원 그 이틀 전에 간담회에서도 제기된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평택교육지원청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2022년 정도까지는 현재 22년? 예. 그때까지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 비록 2013년도 9월 25일 날 이 평택시 야구연합회하고 그 야구연합회에서 각서를 제출을 해서 교육청 각서를 제출을 해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제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이게 전 어찌보면 사설강습의 개념인데 이게 평택시장 명의로는 공문을 보내주지 못하지만 우리 이제 유소년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좀 교육청과 협조를 해도 더군다나 교육지원청도 교육부 적재부서니까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때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저기들도 그때까지는 2019년 이후에 지금 이거를 매입을 할 계획이고 매입을 해도 바로 학교가 뭐 바로 들어서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사용하는 가능성이 없어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도 학교를 금방 질 것 같지 않고 그 부지가 학교를 짓지 않으면 용도를 바꿔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학교 용도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가 적절하게 잘 협의를 해줬다 생각하고 2022년도가 됐을 때 혹시라도 학교 부지로 이제 활용을 할 때는 뭐 가감없이 뭐 빼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때 가서 이용이 안 되면 그 이후에는 또 그때 가서 협의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저희가 부장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 완성촌에 있는 국문야구장이 지금 조성이 되어 니틀야구장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알이 70m인데 니틀야구장은 저런 사용할 전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자기들 진출할 때 그게 불편을 하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장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놔야 되는데 저희가 그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할 때 유사시에 예를 들어 홍수가 발생된다면 그런 걸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은 우리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불가능하다. 다만 그 쭉 옆쪽 뒤쪽으로 사이즈에 협의를 좀 해서 그걸 두 개 놓으면은 사용하는데 저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거는 이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충대 포츠구장에 소프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볼장을 지금 소프트볼을 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1년에 거의 쓰는 날이 며칠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송탄특경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니틀야구장, 유순전 야구장에서 쓴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데 우선 그 하천부지 문제는 제가 이제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오늘.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방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장비를 넣을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없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제 보행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야구라는 건 특성상 공이 언제 어느 순간 날아올지 모르는데 이 부상 우려가 있어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펜스를 쳐야 되는데 펜스 치기가 어렵고 하기는. 또 하나는 이제 공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멀리 들어가면은 구장을 벗어나서 그 풀숲으로 들어가면 그걸 찾으러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돼서 그 구장을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여기 이충 레프트공원에 있는 소프트볼 구장 여기는 이제 소프트볼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거를 굉장히 난색을 표했는데 그걸 뭐 시가 적절하게 좀 조정해주면 될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 그 구장을 지금 서울만 쓰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평일날 같은 데는 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명 시설을 달아주면 저녁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날바닥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이제 잔디를 깔아줬는데 거기는 안 깔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설들을 해주면 그쪽으로도 상당 부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라 시가 좀 검토해야 될 거는 이제 조명 시설을 어차피 야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어차피 소프트볼이 있으니까 조명 시설을 좀 다른 문제라면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잔디 문제도 요즘 뭐 인조잔디에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한데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이 규정상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완돼 있는 거 아닌가요? 기준치가 대한 설정이 됐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면 뭐 깔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게 잔디를 좀 이렇게 조성해서 운동하는 데 좀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소프트볼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이틀야구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그 유해성 물질은 2010년 이전에 설치된 거, 2010년 이후에 설치된 거는 다 PSU에 이미 그걸 다 검증을 받고 나온 제품이 2010년도 이후에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 관계 없습니다. 2010년 이전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한 K2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지가 우리 시가 이제 직접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체육시설에 대한 이제 예비 성격의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좀 구장을 좀 사용하는데 뭐 잔디 깔고 이럴 수는 없지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도 좀 해주면 그건 큰 돈 안 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컨테이너 박스 말고 요즘 더가운 그런 거 있잖아요. 손실 대기하고 더가운 시설. 그런 거는 이동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빠질 때 들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당장 뭐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야구장도 이 성인 야구장은 4개가 있고 이제 유소년 야구장은 사실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장에 대한 조성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뭐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거니까 지금보다 좀 검토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체육회장과 이제 질문하면 서울시내 체육관이 이제 그동안 빨리 될 것 같지만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연됐던 것이 이제 해소가 이제 됐다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잘 된 거죠?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어제 날짜로 어제 이제 공무원이 경기도에서 그 감리 이게 저희가 좀 감리를 PK 플러스 TP 사업 수행 능력 평가와 기술 제한 평가를 동시에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리 평가까지 해서 경기도에서 심의가 끝나가지고요. 행정 절차는 내일 우리 관 자체적으로 하는 계약 심의 반영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내부의 이 행정 절차가 끝나면은 50%가 끝났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설계 공고가 3개월이고 실시 설계가 8개월이거든요. 11개월이고 감리는 39개월이고 공기는 30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만약에 저희가 설계 공고는 자체에서 그 발주할 거고요. 감리는 좀 바로 이제 조달청으로 좀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 공고가 이제 10월, 11월, 12월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들어서 1월 중순경에는 설계 납품을 받으면서 확정이 되면은 실설계가 바로 들어갈 것이고 실설계가 8개월인데 8개월 이전에 끝난다라고 하면은 내년 9월 이전에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때 발주를 시작하면은 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2017년 얘기 나왔는데 실제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공기가 30개월이기 때문에 2019년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완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도 이제 체육관을 짓는 거에 대한 규모나 이제 그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짓고자 하는 그 체육관을 다른 지자체에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요? 저희가 내년도에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도 다 똑같진 않아도 뭐 비슷한 예. 거. 규모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요 2층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체육관은 대개 이제 면적 이 관람석을 갖고 기준을 많이 잡는데 계획을 잡는 거는 일단은 요거보다 약간 지금 요게 이제 1,800석 규모거든요. 2층 우리가 지금 그래서 거기는 하면은 한 1,800에서 2,000석 그 정도를 지금 계획을 했고. 근데 이제 국장님 이것이 요즘은 공법이 좀 달라져가지고 2층 체육관 같은 경우는 고정 시간입니까? 스탠드가? 그런데 이제 수원에 가면은 예, 그거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비가 끝나고 같아요. 예, 스탠드가. 가면 우리도 그렇게 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어느 시설인지 한번 같이 좀 가서 좀 견학을 하고 그걸 좀 발휘하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지금 이제 이 보상금도 70% 이상 되고 이제 요번에 이제 설계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되면은 설계 업체에서 이제 전국에 그렇게 유사하게 한 시군에 어느 체육관이 이렇게 했나 그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걸 갖고 아니 와서 그래서 저는 좀 한번 같이 갈라래요. 예,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뭐 대표적으로 뭐 몇 분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인원 도지과는 요즘에도 여권 업무를 양 출장돼서 안 하고 이제 본청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안녕 출장소 같은 데서 이 여권 업무 하려고 나오는데 이제 불편해요. 애초부터 없었으면 이제 모르는데 하다가 안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씨가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안 한 건 아닌데 좀 불편한데 여권 업무 같은 경우는 한번 신청하면 얼마 만에 나와요? 4일. 하루에 몇 건 정도가 하루 평균 150. 150건 적지 않은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앞으로도 이 여권 업무는 양 출장돼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외국 프로젝트를 해줘야지만. 그 뭐 외교부 센터도 새로 형성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적 제조사 이게 이제 매번 한 지역씩 이제 선정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본청에서는 월청직으라고 해서 월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안출은 또 저기 일복직으로 하고 송출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 불부합 지역이 이제 꽤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좀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건. 이거 작년에 되고 뭐 계속 하긴 하는데 이게 좀 국비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시군을 어느 정도 좀 안배를 해서 그래도 이걸 좀 많이 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벌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국비가 여기에는 이제 1억 9천으로 돼 있는데 이걸 넘어가지 않아요? 그 매년 요 정도입니까? 요거는 지금 세 군데 거를 합쳐서 네. 아니 그러니까 1억 9천 정도만 와요? 매년? 네, 요번에 또 10% 시비를 또 확보를 해야지 또 이렇게 주고 있어요. 아니, 뭐 먼저는 다 국비로 많이 했었는데 아니 뭐 국비 10%가 없던 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뭐 부담이긴 한데 저는 뭐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계속 해야죠. 그래서 10%를 20% 낼 테니까 이걸 더 달라요. 하여튼 계산 부분은 좀 협의를 좀 해나가도록 지금 요걸 하면서 이제 또 남산리 쪽에 또 지금 추진하려고 이제 다음 이번 주에 또 기밀 설명회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서부 쪽도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 팀인주 그쪽에 팀인주는 없다 보니까 돈도 없고 인력도 일반 없는 거예요? 업무도, 네? 돈도 없고 인력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또 도에서 또 선정을 해줘야지 또 되고. 아니, 그건 우리 씨가 요청을 하면 또 다는 아니지만 반영이 되는 거 같잖아요. 일부러 또 시골을 또 준비합니까? 상승연력과 의원님 잠깐 살짝 아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